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병장 시절 16번째 이야기. 중대 야간 ATT. 1. 강화되는 교육과 훈련. 앞서 상병 시절 이야기에서 몇 차례 1982년부터 우리 군대의 전술 전략이 정규전보다는 비정규전을 대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나 육본에서 정책 자체를 바꾸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군단이나 사단에서 작전 개념이 바뀐 것은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대장이나 중대장의 정신교육과 강조사항, 그리고 우리들이 수행하는 교육과 훈련의 양상은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81년까지 우리들 야전훈련은 정규전을 대비한 주야공방 전술훈련을 주로 했습니다. 대침투 작전의 주요 작전인 수색정찰과 매복은 그저 학과 교육의 하나로 배울 뿐이었고 실제 작전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2년부터는 실제적인 작전으로 수색정찰과 매복이 부쩍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5분 대기조 임무가 강화되고 급기야 5분 대기조 군단 측정이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측정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5분 대기조를 후속 지원할 기동타격대 임무까지 각 중대가 돌아가면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983년이 되어서도 우리 중대가 격오지 경계 파견 중에도 우리 소대는 삼형산 수색정찰을 나갔고 파견에서 돌아온 뒤 첫 번째로 발령된 것도 진돗개 비상이었습니다. 파견에서 돌아온 뒤 맞은 첫 월요일인 1월 31일 오후에 진돗개 비상이 발령되고 우리는 13시 30분에 공리지역으로 출동하여 수색정찰을 하고 22시까지 매복을 실시했습니다. 이때는 그 전날인 30일에 눈이 내려서 우리는 눈 속에서 떨며 수색정찰과 매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올해도 대침투 작전이 강화되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흘 뒤인 2월 4일 오후에도 또 수색정찰을 했습니다. 이날 오전은 전날인 목요일 야간 교육에 따른 정비 시간으로 휴식을 해야 했는데 2시간만 정비를 하고 남은 2시간은 군화 검열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들에게는 가죽 군화 2켤레와 천으로 된 통일화 1켤레, 그리고 운동화인 활동화, 내무생활에서 신는 실내화로 고무신이 1켤레씩 지급되고 있었는데 그 지급 수량 및 상태를 인사계에 의해 점검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가죽 군화에 대해 인사계는 꼼꼼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훈련소에서 새 군화 1켤레를 지급받고 자대에서는 선임들이 전역하면서 반납한 헌 군화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닳거나 상태가 나빠지면 이사종계에게 반납하고 다시 헌 군화를 지급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참들은 다 헌 군화만 가지고 있어서 휴가나 면회 나갈 때는 남의 군화를 빌려 신고 나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고참들은 신병들의 새 군화를 빼앗아 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화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뜬금없이 군화 검열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법석을 떨고 난 뒤에 오후가 되자 또다시 수색 정찰을 나갔습니다. 다만 이날은 매복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5일 토요일 06시에 또다시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데프콘 비상으로 라운드하우스였는데 실제 상황인지 훈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운드하우스는 우리가 평소 훈련 때 발령되는 화스트페이스보다 한 단계 낮은 비상이었지만 8.18 판문점 도끼만행 때 발령된 비상이었으므로 실제 상황이라면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왔고 우리는 1.5 대신 단독군장 차림으로 대기하다가 식당에도 가고 내무반에서도 군화를 신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임에도 내무검사나 내무교육 없이 비상대기로 침상에 걸터앉아 소대장 교육만 받았습니다. 비상은 오후에 해제되었지만
무슨 이유로 비상이 발령되었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사에서 발령된 정식 비상은 아닌 것 같았고 아마도 훈련의 일환으로 발령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황 속에서 야전훈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수행할 훈련은 중대 야간 ATT 훈련이었습니다. 군대 생활 3년차인 나도 처음 들어보는 중대 야간 ATT였습니다. ATT라면 측정을 위한 훈련인데 이제까지 이런 측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간 전술의 중요성은 이미 1981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야간 전투에서 판가름 난다는 당시 윤석민 제1군 사령관의 지휘 방침이 전해졌었고, 그런 그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야간 전술 훈련이 강화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982년 12월 7일부터 야간 종합 전술 훈련이라는 것을 실시했었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야간 전투 ATT를 실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야간 ATT는 2월 14일 24시부터 2월 17일 새벽까지 3박 2일간 일정으로 잡혔습니다. 야간 ATT를 앞두고도 우리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2월 7일 월요일에는 이대대에서 연대통합 국기개항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982년부터 국기개항식과 하강식이 강화되기 시작해서 대대통합은 주 1회, 연대통합은 월 1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과 파견 등 이러저러 사정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해 연대통합 행사는 개항식과 하강식 각 한 번씩 있었고, 대대통합 행사도 몇 차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1983년 들어서도 지난 1월은 우리가 파견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이번에 1983년 들어 첫 번째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는 평소처럼 기상하여 1조점호를 마치고 식사를 한 뒤 07시 30분에 집합하여 이대대 연병장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연대 통합 행사는 꼭 이대대 연병장에서 했습니다. 그곳 연병장이 1대대나 3대대보다 넓었기 때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1대대를 거쳐 2대대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날 08시부터 전 연대병력이 모여 신임 전영구연대장의 지휘 아래 국기개항식을 했습니다. 20여 분 짧은 행사를 위해 오가는 시간과 예행 연습으로 1시간 넘게 할애한 행사였습니다. 국기개항식을 한 그날 오후에 우리 중대는 2박 3일 일정으로 사단 휴양소를 다녀왔습니다. 교육과 훈련에 지친 우리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휴양소였지만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밤에는 모포를 석장씩 덮고 자도 추위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식사가 잘 나오고 밤마다 영화를 보여주니 자대 생활보다는 나았지요. 이런 와중에 중대 야간 ATT 날짜는 점차 다가왔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